왜 하필 오늘 그 말이었냐고요. 그 말 때문에 모두의 마음이 한 발씩 엇갈려 버렸거든요. 지은호는 밤새 카페 마감을 정리했는데요. 닫힌 셔터 안쪽에서 컵을 닦다가 손을 멈추더라고요. 낮에 들은 이지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지은호 씨,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비혼을 고집하던 이지혁이 평소처럼 단정하게 말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투에 미묘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면서 그건 알고 있었는데요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작은 떨림의 의미를 붙들고 있었답니다. 아닌 척했는데요. 그게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박성재는 그날 밤 늦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커피 남았냐? 하고 가볍게 묻고는 카페로 왔습니다. 박성재는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컵을 받아들더니 요즘 너 표정이 자꾸 회색이더라고 했었거든요. 지은호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요. 괜히 속내를 꺼냈다가 셋 모두 어색해질까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박성재의 말이 묘하게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회색이면 아직 칠할 수 있지. 그 말이 다음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박영라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춰섰는데요. 최근에 스토커 문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게 움직였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보다 앞선 감정은 안도였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지화는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철없다던 둘째가 누군가의 하루를 생각하며 시간을 조절하고 말투를 고르고 분노 대신 설득을 꺼내들기 시작했거든요. 집에서는 또 다른 결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녁마다 오래된 찻잔을 닦으면서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 든다고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더라 하고 혼잣말처럼 꺼내곤 했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지혁이 요즘 더 말수가 줄었더라고요 하고 걱정을 얹었는데요. 사실 김다정은 눈치가 빠른 편이라 지은호와의 미묘한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참 살뜰하던데요. 말할 때 마음 챙겨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김다정의 이런 말투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결이었죠. 이상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혼이든 결혼이든 혼자 버티는 건 오래 못 간다. 그 말은 충고이자 자신에게도 던지는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는 작은 파장이 있었는데요. 납품 단가 조정 관련해서 돌발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거래처 김장수 과장이 갑자기 조건 재협상을 요구해왔고 팀원들은 당황했는데요. 이지혁은 늘처럼 침착하게 자료를 다시 꺼내들며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 연쇄가 일어나요. 근거부터 쌓아보죠 하고 팀을 다독였습니다. 말투는 단정했는데요. 속으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일렁였답니다. 지은호에게 건넨 말이 본인에게도 질문이 되었기 때문이죠. 나는 왜 비혼을 고집할까? 습관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 그 사이사이에 박성재가 자료 몇 장을 던져주면서 이건 내가 설명하는 게 맞다. 내 말이면 듣는다 하고 밀어줬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신뢰가 있었는데요. 그 신뢰가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흔들릴 것 같다는 예감도 살짝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지은호가 들고 온 도면 몇 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는데요. 카페 확장 리모델링을 상상해 본 스케치였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려봤는데요. 손님들이 오래 머물러도 덜 미안한 공간이면 좋겠더라고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스케치 곳곳에 숨어있는 섬세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어제 그 말 미안했어요. 사과 하나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건너갔고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는데요. 마음을 숨기면 더 어색해지잖아요. 그러고는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너무 오래 들여다봤더니 지치더라고요. 이 말이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역설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날 저녁 박영라가 보낸 메시지가 이지환을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는데요. 가끔 뒤를 보게 되네요.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그 불안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혹시 괜찮으면 내일 잠깐 한강 걸을래요? 라면은 내가 살게요. 두 사람이 한강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그날 이후 일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불빛이 생겼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영라는 답장을 늦게 보냈는데요. 좋아요. 대신 내가 김밥 싸갈게요. 그 말에 이지환은 뜻밖의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일이 때로는 같이 김밥을 나누는 소소함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제야 알아가는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이지혁에게 외부 감사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예전 납품 대금 처리 건 중 일부가 잘못 상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거래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무엇보다 내부에서 누군가가 문서를 뒤섞어 놓았다는 정황이 있어 보였는데요. 누군가의 실수인지 의도적인 흔들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팀은 술렁였고 박진석이 일단 자료 창고부터 다시 뒤져보자고 했는데요. 이지혁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원인을 찾고 책임은 내가 지죠. 다만 근거 없이 사람부터 의심하진 말아요. 그 말투에서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이지혁은 늘처럼 앞으로 서서 대신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가족 식탁 위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가 올랐는데요. 김다정은 막 지은 오이무침을 놓으며 지혁아, 사람 마음이란 게요. 때로는 생각보다 빨리 바뀌기도 하더라 하고 꺼냈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밥만 뜨다가 한 숟가락을 내려놓고 너 혼자 괜찮다는 말 이참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오래 듣던 말투였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이지환은 분위기를 돌리려거나 내일 라면 약속 있는데요.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국물에 김발 맛이 하고 농담을 던졌고 김다정이 웃으며 김발은 먹지 말고 김밥만 먹어라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밥 냄새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감사를 앞두고 문서 정리가 한창일 때였는데요. 박성재가 이지혁을 잠시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너 그 말 한 거 후회하냐? 무엇을 묻는지 알면서도 이지혁은 모른 척했습니다. 박성재가 웃더니 너 비혼이라고 했던 거. 그게 너의 신념이면 지켜야 하는데 신념이 아니면 바꿔도 괜찮거든. 그 말은 오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직선이었고 그 직선은 아프지만 정확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려웠나 봐. 내 삶을 남에게 기대게 될까 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는 게 죄가 아니야. 내가 누구를 기대하든 내가 기대를 받든 둘 다 죄가 아니라고.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가 아주 천천히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이 고백의 순간에 놓여 있었죠. 오후 늦게 문서 창고에서 작은 단서가 나왔는데요. 오래된 상자 밑바닥에서 정산표 초안이 구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날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금액 자리에는 수정 테이프 흔적이 선명했는데요. 누군가가 급히 가렸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마지막으로 건드린 로그가 애매하더라고요.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많은 만큼 섣불리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문서를 들고 회의실로 올라가 팀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팀의 실수로 보이는데요. 의도는 끝까지 확인하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결국 모두를 아프게 만들어서요. 말끝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신이 묻어 있었는데요. 그 확신은 사실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를 보호하려던 마음, 박성재와의 우정, 가족 앞에서의 단단함 그 모든 게 결국 진실 앞에서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지은호가 카페에서 작은 시음을 열었는데요. 새로운 원두 블렌드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두었답니다. 제가 자꾸 고개를 숙이느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개를 들고 듣자고 마음먹었는데요.
손님 하나하나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지은호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그 소박함이 공간을 단단하게 묶어줬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다정이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는데요. 이 향이 참 좋네요. 두 사람은 잠깐 마주 앉아 별 얘기 아닌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다정은 사람을 오래 좋아하는 마음이란 게요. 나중에 보면 그게 제일 큰 용기더라고요 하고 말했고, 지은호는 용기 저 그거 좀 모자랐었나 봐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부드러웠고 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말이 나오기엔 아직 이른 거리였지만 마음의 온도는 그 말 앞에서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강에서는 약속대로 김밥과 라면이 펼쳐졌는데요. 바람이 조금 차가워서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김이 오르는 걸 같이 바라봤습니다. 박영란은 말을 아껴두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나는 나를 의심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이지화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말했답니다. 나도 나를 믿어보려고요. 두 사람은 잠깐 웃었고요. 그 웃음 뒤에 박영라가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혹시 당신이 너무 앞서 뛰면 나는 따라갈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지화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속도를 줄일게요. 이 간단한 약속이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사랑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속도를 맞추는 기술이라는 걸 두 사람은 함께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감사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서 관련 의혹은 의회의 방향으로 틀어졌는데요. 문제의 정산표가 만들어진 시기, 외부 프리랜서 회계 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떠올랐고 관련 기록 속 이름 이수빈이 확인되었답니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이지혁은 단정하게 정리했죠. 우리 팀의 통제 밖에서 벌어진 혼선 같아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누구 하나를 희생양 삼지 않았고 누구 하나를 두둔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되 관계를 지키는 방식, 그게 이지혁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감사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회사 옥상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골목 끝 벤치에 앉아 이지혁과 지은호가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지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이지혁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오히려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같이 서는 일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천천히 접어 마음에 넣으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그럼요, 같이 서면요, 바람이 불어도 같이 휘청하니까요. 이 간단한 문장이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고요. 두 사람의 거리는 말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성재는 며칠 동안 한 발 물러서 관찰자처럼 지켜봤는데요. 밤늦게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가려면 나는 비켜줄게. 그 문자를 읽고 이지혁은 갑자기 목이 메었는데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고마워. 박성재는 가볍게 웃으며 고맙긴 뭐가. 오래된 친구가 하는 일인데요 하고 넘겼지만 사실 그 뒤에 감춰둔 마음도 있었죠. 박성재가 지은호를 바라봤던 순간들이 아주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가라. 나는 뒤에서 밀 테니까. 그 말은 우정의 모양을 바꿨지만 우정을 지워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이어진 밤, 집에서는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상철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퇴직 전에 정리해둔 작은 적금 증서였는데요. 메모가 붙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이상철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고 김다정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까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적기도 어려워 보였는데요. 결국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돈은요, 쓰는 순간 비로소 가치가 생기더라. 그 말은 가족 전체에게 건네는 신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죄가 아니듯 서로를 위해 준비한 것을 나누는 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신호였죠.
이튿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는데요.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가 소개해줬는데요. 여기 오면 마음이 좀 나아진다고. 지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휴대폰이 작게 울렸는데요. 이지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답니다. 오늘 저녁 잠깐 시간 괜찮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은호는 잠깐 웃음을 참다가 대답을 보냈습니다. 네, 저도요.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긴 시간 돌아서온 길이 드디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나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화면 바깥 같은 곳에서 이지환과 박영라가 그들의 속도에 맞춰 다시 걷고 있었는데요. 스토커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삶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두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건 빛이 아니라 같이 걷는 약속이라는 걸요. 오늘은 내가 김밥을 싸갈게요. 그럼 나는 뜨거운 국물을 준비할게요. 이 담백한 회답들은 크고 장식적인 고백보다 더 깊은 언약처럼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감사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고요. 정산표 뒤쪽에 붙어있던 또 하나의 메모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시 상계 사후 재조정 필요. 누구의 서체인지 왜 그런 메모가 생겼는지 아직은 여지를 남겨둔 상태죠. 그 여지는 다음 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명분이 될 텐데요. 다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혼을 말하던 이지혁은 함께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오래 사랑을 품어오던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듣는 법을 익히는 중이었으며 철없다던 이지환은 속도를 맞추는 약속으로 성숙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 말이었냐고요? 처음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대답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이어서 다행이었고요. 그 말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준 그 고백들이 다음 장면을 부드럽게 열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안부를 바꾸고 그 안부가 다시 누군가의 내일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다음 회차의 첫 문장도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죠. 이제 같이 걸어볼까요?